네, 8월 14일 오늘은 제74주년 광복절 하루 전날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8년 전인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했습니다. 이후에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나섰고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인들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갈 길을 참여지가 하면은 참 죽음도 생각을 하면 기자면서 갈 길을 참여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이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기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나 못해서 관계를 못다 지키고. 네, 기림의 날은 지난해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단체 관계자, 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이 피해 할머니들이 겪었던 아픔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수요 집회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과 일본까지 오가시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겪은 참혹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네, 지난해 첫 번째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또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면서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꼭 기림의 날만이 아니죠. 매주 수요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온 수요 집회가 오늘 1400회를 맞았습니다. 1400번의 수요일, 차마 이 숫자만으론 할머니들의 먹먹한 심경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올해 92살이 됐는데요. 길 할머니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단짝 김복동 할머니마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쇠약했습니다. 자, 또 도쿄 도심에서도 연대 수요 집회, 또 가두 시위가 열렸습니다. 홋카이도, 나고야, 교토 등 일본의 여러 대도시들도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정작 아베 총리는 정반대의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조상을 기린다는 일본의 명절 오봉을 맞아서 성친의 묘소를 참배했는데요. 자,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선 아버지께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報告いたしました。国民の負託に力強く応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を新たにいたしました。 양국의 정부 관계가 최악인 만큼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위원장들과 국정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오찬을 갖고 그 외의 시간은 경축사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키워드는 미래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일본의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한 미래를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일본 외교차관이 광복절 직후에 회담을 열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6일이나 17일 한일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갈등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만남이 다시 취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회담 여부가 사전에 알려지면서 양측 모두가 부담을 느꼈다는 건데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회담을 갔더라도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서 일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오염수를 원전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3년 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본은 검토 중이다, 향후에 설명하겠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